안녕하세요. MBU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보면, 항상 제가 이제 LG엔솔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 라고 하면 목표가를 계속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이유가 있어야 되죠.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너무 길게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답이 없어요. 정해진 미래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인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죠. LNF 니켈 97% 단결정 효과. 이 영상은 LNF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보면 조재필인가 교수 명이 나오고 SM랩 이야기가 나와요. 단결정 관련해서. 이게 엔지니어 TV에서 22년 9월에 제작한 영상인데, 왜 이걸 끌고 왔냐면 LNF의 95%짜리 단결정을 건식 전극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한다, 요 논리가 있어서 단결정으로만 100% 가능한 건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의문이 좀 들은 것도 있고요. 그럼 실제 단결정 언제 나왔을까? 이런 것도 보니까, 저는 뭐 LNF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다루다 보니 이런 수치적인 거 언제 뭐 이런 거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는데, 자, 이 투자에서 기술과 어떻든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기, 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진입하느냐, 그거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지금도 단결정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22년 이때 그거를 믿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답이 더 없죠. LNF도 마찬가지고, 이 SM랩이라는 회사도 이게 그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장외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그 일부를 이제 금양이 인수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술적으로 유명한 분인 건 알겠는데, 자, 결과를 못 냈잖아요. 그죠? 자, 그 결과가 이전에 나왔으면 답이 지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벌써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단결정이라는 기술 자체가 LNF 사례로 보면 니켈 97% 단결정이 22년에 돼 있으면 지금 벌써 또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LNF 단결정, 뭐 조재필 교수의 금량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된 거는 2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 기술적인 타이밍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봐야 되는 건가, 단결정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단결정 뭐 이야기하면 모멘텀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LG엔솔은 제가 8월 21일 엔젤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반부의 영상에 꼭 헛소리를 자꾸 제가 하는데, 이후에는 조금 영상을 다듬어야 되겠네요. 자, LG엔솔 목표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을 대신할 시간이 온다. 이게 8월 21일인데 이 채널 MBU 채널 자체가 이때부터 조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제가 뭐 엔지니어 TV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연속성이 조금 뭐 있지만, 이 채널 자체는 주식에 관련돼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도 엔지니어 TV와 이제 MBU와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요. 엔지니어 TV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LG엔솔을 까는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적으로 보면 LG엔솔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그 기술적인 실수라든지 어떤 잘못된 선택 이런 건 별도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엔지니어 TV를 보고 투자로 연결하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서 스터디 좀, 이런 거구나.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연결될 건가? 이게 오해인가? 아니면, 이거 잘못된 정보인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는 뭐, 정보인데 타이밍이 있고 내한테 그게 왔느냐? 아니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확률적인 문제냐? 사실 이 배팅이죠, 배팅. 결과가 나왔는데 주가는 거꾸로도 가고 쉽지 않죠. 제가 이제 LG엔솔 관련해서 바닥을 조금 확인한 느낌은 이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SDI 바닥은 어디 8월 20일 날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때도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 이제 LG엔솔이 이렇게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다소 이렇게 이게 SNE하고 EV 볼륨 자료인데 이 증가를 했죠. 요때 바닥이 나왔다. 1분기. 삼성 SDI는 요때 보면 약간 옆으로 흐르고 SK 온도 이렇게 지금 증가하죠.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에 이제 데이터적으로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향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뭐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실제 최저가는 이제 8월 5일 정도였죠. 8월 5일 살짝 갈아놨는데 이때 이거를 저점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60일선도 쭉 내리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기관은 약간 지금 정체돼 있고 외국인은 쭉 더 뺐어요. 이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8월 5일 날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EV 볼륨 그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제 뭐 저점을 계속 찾았었고 여기서 몇 번이 이제 흔들었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기간은 지금 이제 일단 멈췄다. 근데 외국인은 더 빼더라. 외국인이 턴하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그때 이제 리튬 가격도 이렇게 이제 바운딩을 하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전 영상들에서 보면. 그래서 얘를 쭉 요거 예측을 못하죠 사실. 자, 이 정도 보면 약간 지금 외국인하고 여기 60일선 한번 때리잖아요.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확정적인 날이 사실 이제 이 날이죠. 이날. 여기 60일선을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뚫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외국인 실제 여기 보이는 날은 한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외국인 그 매수 현황을 좀 실시간을 조금 보다 보면 오늘 좀 대량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간은 멈췄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확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는 기간이죠, 지금. 쭉 이제 여기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쭉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 좀 이격이라고 해야 되나? 요 위에 이제 121선, 200일선도 뚫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200일선 올랐다가 다시 200일선 내려오고 지금 이제 공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요때 지금 살짝 보면 기관 외국인들 요까지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약간 정체되는데 최근에 약간 지금 이제 꺾였죠. 약간 근데 외국인 다시 들어오는 요 수급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조금 도와줘야 돼요. 개인들이 계속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생성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희망 상황도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런 느낌. 그래서 요 위에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두 번째 이제 상승이 시작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지워버리고, 요것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우리는 뭐 개인으로 잡히니까, 요런 상황으로 지금 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류의 영상을 향후에 종목별로 조금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흡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여러 번 해봐야지 잘 뽑아지는데, 영상이. 자, 지금 현재 39만원, 40만원 보고, 시총이 92조 정도예요. 꽤 높죠.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이닉스 목표가,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가. 하이닉스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빠지면 LG엔솔이 넘을 수 있냐. 그것도 조금 애매한데,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인 것만은 알 필요는 있어요. 16만원에 지금 115조입니다. 115조. 그 LG엔솔은 92조다. 그 정도. 하이닉스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의 소유율이 81.84%인데 LG화학이 지분 매각을 하면 안 되죠. 요거는 당장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있는데 잊어버리는데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분 매각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엔젤손을 그때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일부라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유통 주식이 4,20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1,100만 주입니다. 지금 보유율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유통 주식으로 보면 27%예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 매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2, 3위 시총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한국 주식을 보면 점점점 늘어나겠죠. 여기서 기관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실제 이번에 오른 게 외국인 때문이냐 기관 때문이냐, 그건 나중에 좀 밝혀질 겁니다. 보면 실제 누가 끌어올린 건지. 외국인은 5%인데 10% 정도 가면 실제 유통 물량으로 보면 50%예요. 그래서 10% 정도면 2천만 주 정도 되죠. 유통 주식이 2천만 주니까 10% 정도. 이게 50% 간다. 이렇게 50%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8월 11일 이후부터 지금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간도 지금 보면 특별히 배신하진 않고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자,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AMPC 부분, 미국 공장 관련된 거 있잖아요. 4,400억. 이 하나증권 자료인데 4,500억, 4,500억, 4,800억 4분기 연속으로 이 외부에서는 그냥 유지된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MPC가 5천억, 6천억 이런 걸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미국 판매가 늘어나야 되겠죠.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분이 늘어나고 미국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이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 노력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 LG엔솔 그러니까 회계하는 분들 재무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뭘 해야지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을까? AMPC밖에 없어요. AMP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과들이 나오겠죠. LG엔솔이. 그걸 못하면 답이 없는 건데, 미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유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늘려야 되는 지금 있는 거죠. LG엔솔이 영업이익을 뽑는 능력은
좀 약하다고 봐요. 삼성에 비해서는. SKO는 더 약하고요. 그래서 AMPC를 뽑아야 돼요, 지금. 돈이 안 돼. 영업이익을 못 뽑는다 하더라도 AMPC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것보다는 높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25년, 26년까지 안 봅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25년 보면 2조, AMPC만 올해 1조 5천, 2조 5천억 이렇게 돼요. 요 뒤에 보면 영업이익이 같이 따라오니까 11.79%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도 좀 더 뽑고 전기차도 좀 더 팔리고 AMPC도 좀 더 노력하면 이게 15%에서 3조 AMPC만 이거 3조니까 여기 요 연간으로 보면 4조 한 5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26년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전기차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캐즘을 벗어나는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한다면 이 기업이 그런 노력의 활동을 이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번에 상승에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5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목표가가 50만원이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80배입니다. PER이. PER 80배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80. 약간 이제 100에서 약간 떨어지는, 뭐 실제 사람들은 PER 100 정도, 상승할 때도 보면 10%, 근데 10%까지 안 가고 뭐 7%에서 멈춘다든지, 뭐 이런 거 요즘에 조금 보는데 패턴이죠, 일종의. 5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올해 볼 수 있겠다 이랬습니다. 요 24년 전망이 이러니까 여기서 80배 정도. 왜 LG엔솔은 80배냐? 이후에 LG엔솔은 이렇게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뭐 삼성 SDI까지 같이 PER 10으로 때려버리면 이거 지금 엄청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유통 물량이 적고 유통 물량입니다. 요것 때문에 요래 유지된다. 그래서 LG화학이 지분 매각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주가에서 23까지 떨어질, 영업이 올라도 23배거든요. 26년까지. 이렇게 길게 보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80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모멘텀이 있으면 50만원은 트라이 하겠구나. 거기에서 추가로 여기 영업이익 증가분이 생각보다 더 늘어난다면 이 영업이익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단 맥스 정도 80이면 뭐 순간적으로 한 10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100에서 일부 좀 비중 축소를 한다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그런 걸 계속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미국 판매량, 생산량이 북미 기준으로 45기가에서 50기가로 했는데 지금 30에서 35기가로 10기가 정도 생산을 못 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10기가를 의외로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10기가면 금액이 이게 4천억? 10기가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AMPC만 보면 10기가 달성하면 한 4천억이 영업이익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연간으로 분기로 보면 1000억이니까 요게 5천, 6천 요런 구조라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또 건별로 오늘은 이제 LG엔솔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4680 공급일 모멘텀으로 보면 지금 있는 게 공급량, 그러니까 뉴 2270 부분, 요것도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죠. 매출이 늘어나는.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LG엔솔의 좋은 방향이다. LG엔솔이 4680을 납품할 이유가 생긴 거니까. 자, 탄산음료 배터리 가격은 저점이 나왔나? 저는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 하락
위험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외국인도 이렇게 판단하니까 LG엔솔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이제 쭉 퍼져나가는 거죠. 양극재로 가냐 뭐로 가냐. 아직 그게 양극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주가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 탄산 리튬 가격은 너무 많이 오르면 셀 기업에도 불리해요. 전기차 기업에도. 그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추후에 이제 좀, 또 어느 정도까지 요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제가 CATL 사례로 쭉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0만 위안 넘기 어렵겠다. 최근에 여기 보면 AFC 보조금 매각일 수도 있고, ESS 신규 수주, CTP 파우치 생산일. 여기 지금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뭐 르노향에 최초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규모가 39기가입니다. 이것도 꽤 커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인도네시아 JV, EV3죠. 이거 시작됐잖아요. 꽤 지금 LG엔솔에 보면 인도네시아 지금 EV3 꽤 잘 팔린다. 탄산 리튬 뭐 괜찮다. 4680 대기돼 있다. 꽤 모멘텀이 좋습니다. AMPC도 뭐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지금 원가 절감 활동하면 영업이익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죠? 요렇게 지금 쌓이는 거죠. 호재들이. CTP도 지금 보면 39기가 정도 된다고. 인도네시아 이제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10기가입니다. 그리고 고전한 미드니켈. 저것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앞부분 요거 뭐 리튬항 뭐 이런 것들은 LG엔솔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이런 거는 삼성 SDI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도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제 결론은 LG엔솔 단기간으로 보면 24년 정도 보면 50만원 가능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10만원 정도 먹으려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미리 언급 꽤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저점에서 보면 30에서 60 정도 요번에 오른 거예요. 지금 60 정도도 보일 수 있어요. 잠깐. 요런 이제 LG엔솔도 100%의 상승이 나오는, 여기에서 뭐 7, 80까지 25년도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이제 다른 모멘텀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예를 들어 4680 생각해 보니까 테슬라 내재화보다 LG엔솔 늘리기로 했다 이런 거 나오면, 그죠? 테슬라 내재화 줄여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판 난 게 아니에요. 이게 4680이라는 거는 결판 난 게 아니고, 어떻든 테슬라는 LG엔솔 뭐 이런 걸, 파나소닉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4680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LG엔솔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던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 테슬라가 좀 더 잘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테슬라도 꽤 오래 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LG엔솔을 빠는, LG엔솔을 위하는 방송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LG엔솔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LG엔솔 목표가 같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같이 점검을 하고요. 자, 하여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 분석 영상 및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